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오연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블록체인과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영지증명이 뭘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건 제로나일 프루프라고 하는 최신의 암호 기술이고요. 그 암호 기술이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되고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가 블록체인이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왜 블록체인에서 영지증명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제로나일 프루프는 꼭 블록체인에만 적용되는 그런 암호 기술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계속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그 한양대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지크립토라고 하는 회사는 3년 전쯤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던 그런 아이템을 그 연구 개발에만 멈춰서는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상용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라든지 성능 확장, 성능을 올리는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영지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쪽에 너무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어졌다. 그럼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좀 동영상들이 있고 수업 때 했던 것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잠이 안 오시거나 하시면 잠을 청하는 용도로 아주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지증명, 제로나일 프루프랑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투표 쪽,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그 외에 물류라든지 거래라든지 아이디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응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현재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현재는 이제 투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로나일 프루프,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방금도 듣고 몇 번 이제 들으셔서 이제 뭔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자서명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전자서명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서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서명을 검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자서명 비밀키를 가지고 서명을 할 거고, 검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자서명 비밀키를 가지고 서명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검증하는 사람은 그 서명하는 사람의 키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영지증명은 그걸 좀 더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은 뭔가 비밀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사람은 그 비밀 정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증명하는 사람이 그 비밀 정보를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전자서명도 영지증명, 제로나일 프루프 중에 한 종류, 특별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로나일 프루프고요. 일반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코드 같은 거를 돌리면 입력을 넣으면 중간에 막 계산해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나오고 중간에 막 계산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중간에 계산되는 거는 안 보여주고도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입력을 넣으면 이런 출력이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영지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지증명 기술이 실제로 블록체인에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서비스라든지 성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쓸 수 있느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쪽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뭔가 거래를 집어넣는다든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다,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블록체인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내용은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을 이제 우리가 매스 어답션, 그러니까 대중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암호화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또는 거래를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넣으면 될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투명하다 또는 뭐 보안이 높다 또 검증 가능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거래나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돌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되어 있으면 그걸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안 돌려보고도 이게 맞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체크만 해볼 수 있으면 되겠죠. 검증만 해볼 수 있으면.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게 영지증명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암호화해서 거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호화되는 과정이 다 맞고 원래 내용이 뭔가 뭐 성질 같은 게 있었는데 성질이 다 맞고 하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영지증명으로.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암호화된 거래랑 그다음에 영지증명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거래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영지증명을 확인하면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맞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영지증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증명에서는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보장할까, 이거를 이제 잘 기술하는 것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투표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CES에서 처음 나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CES 2023년도에는 개막식 때 나온 내용이었는데, Think about voting, a key foundation of our democracy. Well, ZK voting could usher in a whole new era for elections, offering voting on the blockchain and guaranteed secrecy, all through an app on your phone. 네, 뭐 저희는 사전에 몰랐었고 저희도 이제 개막식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기자가 와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막식 때 이제 음식물 재활용, 그다음에 물 상수도 청소하는 기계,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련된 GK 보팅,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었고, 사실 근데 우리가 중요 선거들은 온라인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큐리티적인 이슈도 있어서 당연히 기표소 가서 투표하는 걸 이제 선호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표소 가서 이제 다 동의 투표를 하고 있지만 전자 투표를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는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사실 전자 투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에서도 전자 투표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전자 투표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 투표에서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영지증명을 적용하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개발한 게 GK보팅 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고, 이걸로 이제 2024년 올해죠. 올해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2023년 작년에 받은 그 혁신상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K 월릿이라고, 얘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거고요. 블록체인이 사실 많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금융 쪽에 많이 있겠죠. 뭐 제일 간단하게 송금 같은 게 있는데,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곳에 송금을 보면 사실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는 게 다 보이죠. 뭐 주소라고 하는 걸로 감춰져 있다고 하지만 한 번 거래해 보면 저 사람의 주소가 뭔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랑 거래하고 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게 이제 익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는지 감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런 기술을 서비스를 개발한 곳이 이제 그 전에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기존에 있던 곳은 익명 서비스는 너무 강해서 안티머니 론더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 금지라든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사실 시장에서 이미 퇴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다 금지되어 있는 서비스였고, 저희는 규제를 지키면서도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GK 월릿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K 월릿이 한국은행 CBDC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다다음 달쯤에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연역을 보시면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21년도에 한국은행도 있었고 22년도에는 이제 대법원 쪽에 관련돼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등기 등록 같은 곳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CS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이 GK 보팅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CS에서 또 최고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투표 서비스, 금융 서비스, 아이디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블록체인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효용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몇 년 정도 계속 블록체인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이쪽 서비스 왜 필요하냐 이런 설득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은 이제 웹3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웹1, 웹2, 웹3. 그래서 웹1에서는 주로 리드만 가능했다. 데이터를 주로 읽기만 가능했었고 웹2에서는 쓰기, 읽기가 다 돼서 뭐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했고 이제 웹3가 되면 웹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만든 사람이 가지는 거다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웹3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웹3가 시장에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진행해 보면 알겠죠.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크리스 딕슨이라고 하는 그 A16J에 속해 있는 그분이 쓴 책에 이제 리드 라이트 온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이제 발전 방향으로 뭐 NFT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블록체인의 큰 효용은 사실 신뢰를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1980년대에 쓴 책이 있습니다. 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고요. 경제학 이런 쪽을 했고 이 사람이 쓴 책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그 선진국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는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에 대한 비용이 낮아서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나라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못 산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뭐 미국하고 일본 이런 데를 들었고 못 사는 나라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맞지 않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도 이 사람은 생각을 안 바꿨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보다는 사회적 제도가 사실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문화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바뀐다면 한국과 북한은 삶의 질이 똑같았어야죠. 사회적 신뢰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에는 뭐 범죄율이 꽤 있었죠. 밤에 보면 밤에 돌아다니기 힘들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힘든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 물건이 있어도 잘 안 갖고 가죠. 사실 안 갖고 가는 이유가 뭐 사람들이 다 신뢰가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CCTV가 많아서 갖고 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 범죄율이 낮아진 거에 가장 큰 공헌이 굉장히 많은 CCTV가 그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보는 눈이 많으면 스스로 자기가 지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회에 보면 뭐 15% 정도는 아무도 안 봐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15%는 뭐 아무리 뭐 감시를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의 70%는 사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CCTV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으면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그 금융사고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제도가 많이 발전돼서 금융사고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금융사고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 작년에 큰 건이 하나 있었죠. 3천억. 이런 건 있었죠.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뭐 여러 번 했지만은 사실 못 잡아내는 이런 금융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사실 돈이 크면 누가 보지 않으면 사람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어떻게 막을까?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이런 사건, 사고는 일어났고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부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금융 뭐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라든지 뭐 시장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도드 프랭크 액트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리뷰를 보니까 에드 머피 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1980년대에 나왔던 에디 머피가 나온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선물 거래를 통해서 현물 뭐 오렌지 같은 걸 거래하는데 미리 이제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조작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시장을 교란하면서 얻는 그런 이득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현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겠죠.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 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 잡아내는 것도 있고. 이런 그 법과 제도로만 되지 않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블록체인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행을 믿으면 되고 뭐 어떤 제도권 금융기관을 믿으면 되는데 블록체인을 써서 뭐 돈 거래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당연히 이자를 주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뭐 예금자 보호도 해주고요. 근데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게 사실은 공짜는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사실 그 보험료로 내가 받을 이자가 계속 새가고 있는 거죠.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더 아낄 수 있으면 더 많은 이득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이런 제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들이고 있는 비용들을 우리가 줄인다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이 금융 쪽에 적용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에 한한다고 생각하고요. 매스 어답션이 되려면 우리가 갈 길이 더 멀긴 하지만 방향성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산업을 우리가 웹2라고 보고 블록체인이 들어간 것을 이제 웹3라고 본다면 차이점을 보면 뭐 다른 것들이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따라서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얻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 예를 들어서 제도권에 뭔가 주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웹2에서 웹3로 갈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웹2보다 웹3가 비용이 적게 들면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할 텐데 기업 측면에서는 웹2, 웹3 가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적으면 사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고 사람을 더 줄일 수 있고 더 투명하기 때문에 뭐 감사도 덜 받아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기업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규제를 항상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보호만 잘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해서 돈만 받아낼 수 있으면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부는 어쨌든 그 주민들의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금 부과라든지 또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록체인화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규제가 나올까? 즉 이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뭐 불법적인 용도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정말로 이걸 도입했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우리가 현재는 굉장히 얼리 어답터들만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소수, 여기 오신 분들은 꽤 많이 그래도 지갑 같은 걸 가지고 거래도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블록체인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을 하게 되면 혹시 그쪽으로 편향이 될까봐 저는 이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가 좀 느슨하다든지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실 얘를 매스 어답션, 그러니까 대중들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생각해 본다면 대중들은 기존에 있던 정도의 뭐 보안성이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잘 넘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정말로 대중화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 서비스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쪽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 공개되어 있고 다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걸 블록체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바꾼다면 개인정보가 새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지금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려고 하는 게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고요. 이쪽에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도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BIS, IMF, 뭐 국제 기구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할 때 다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행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그냥 CBDC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 한국은행,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저런 이슈들은 사실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챌린지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뭐 정부에서 프라이버시 없이 그냥 CBDC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CBDC에서는 프라이버시는 꼭 지키겠다. 약속할 수밖에 없겠죠. 약속 안 하면 아마 되지 않을 테니까. 설문조사에서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CBDC 이거 현금 대체할 것 같다. 원래는 IMF가 이제 CBDC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스탠스를 바꿨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안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되는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있겠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그리고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뭐 저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않는 그런 투명한 서비스는 매스 어답션의 서비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버시랑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랑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기술이냐, 왜 다른 기술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이 비밀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정보는 보여주지 않겠어. 한다는 게 영지증명이고요. 뭐 비유적으로 드는 설명인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정도에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 이제 왈도를 찾아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고요. 저 그림책에서 이 왈도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겠죠. 근데 나는 알고 있는데 검증하는 사람한테는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커다란 검은 종이 안에 네모를 뚫고 책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증명하는 사람은 이제 위치를 알았으니까 책을 덮으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사실은 검증할 수 있지만 위치는 모르는, 그래서 영지증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참고로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지식, 지식 증명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에서 중요한 건 지식 증명,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전달을 할 때 전달되는 데이터에 지식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오브 날리지의 준말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 암호화학 기술 자체는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오래된 기술인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영지식 증명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쭉 개발이 되다가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싶었고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다가 1913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었죠. 10년 전에 이제 브렉스루가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뭐 피노키오 이런 기술들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블록체인에 이 영지식 증명이 적용이 되면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네 하면서 블록체인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코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아는데 그 정보를 보이지 않고 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게 영지식 증명이고,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 코드, 프로그램에 생각하시면 되고, 이 코드에서 우리가 입력을 주면 돌려가지고 출력이 나올 텐데 입력 주고 중간에 계산되는 결과는 안 보여주고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만 증명하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에 뭘 적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지식 증명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드가 만약에 ID 시스템을 적었다. 그래서 ID 시스템을 적고 거기서 내가 신원 정보는 보이지 않고 뭐 특정한 사실, 그러니까 어디 산다 또는 나이가 뭐 얼마 이상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것만 증명하는 정도로 쓸 수도 있고요. 뭐 블록체인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보이지 않고 데이터가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로도 쓸 수가 있고, 금융거래에서 실제 내가 금융 등급이 얼마인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대출 조건에는 들어간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력을 막 넣으면 인공지능에서 출력을 낼 텐데 사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맞게 계산한 건지 모르죠. 그런 경우에도 이 영지식 증명을 써서 이런 입력을 넣으면 이런 출력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 파라미터는 내가 보여주지 않고도 이렇게 만든 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기술이고요. 이거를 각각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냥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고요. 이 코드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일 거는 이 나이의 해시값만, 해시 출력만 보일 거고, 해시 출력을 보고는 나이를 짐작 못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 코드 안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나이, 즉 age가 19세보다 많다라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저렇게 코드를 짜면 저게 이제 함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지식 증명으로 일종의 컴파일 같은 걸 하게 됩니다. 툴을 돌리는 거고요. 툴을 돌려서 쟤를 뭐 덧셈과 곱셈 같은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툴을 돌려가지고 증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명을 검증하는 사람 쪽에 주면 검증하는 사람은 저 빨간색 나이 값은 필요 없고 나이에 대한 출력과 저 증명만 가지고 어떤 나이인지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19세보다 많은 거를 증명한 거구나 라는 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을 이제 사용할 때는 저렇게 릴레이션을 부르는 저 코드를 어떻게 잘 짜느냐, 이게 저게 중요한 거고요. 저 코드를 길게 짜면 증명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저 코드를 짧게 짜면 코드를 빠르게 그러니까 증명을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코드의 길이에 따라서 저거에 비례해서 증명에 걸리는 시간이 비례합니다. 지금 현재 저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원래 돌리는 거에 비해서 한 10,000배 정도 시간이 걸려서 증명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돌리는 게 한 1mm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증명을 생성하는 데는 한 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옵티마이즈해서 잘 기술하냐에 따라서 증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이 만들어지면 검증을 할 텐데 증명의 크기라든지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원래 코드의 길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의 길이가 100만 줄이어도 증명의 크기는 상수,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냥 상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느린 이유가 뭐 거래가 들어오면 블록체인 노드에서 다 수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는지. 그게 오래 걸리는데 이 수행하는 걸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바깥에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는 사실만 계산해서 블록체인에 주게 되면 블록체인에서는 안 돌려보고 그 증명만 검증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GK 롤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블록체인의 성능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용도뿐만 아니라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쓰이는 것도 이제 이 검증 시간이 증명이나 그냥 자기가 돌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영지 증명 중에서 제 최신 영지 증명 중에 하나가 GK 스나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여기서 GK라고 하는 건 제로 날리스, 영지기기란 뜻이고 스나크라고 하는 게 증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샤라고 하는 해시 함수가 있고 거기에 입력을 넣어서 0이 되는 값, 그런 메시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보여주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GK 스나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나크, 그러니까 GK 스나크 영지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상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노력하고 있고 그 상업화에 대한 슬라이드이고요. 네, 뭐 회사들 이름 쭉 있는 거고, 네,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회사들이 영지 증명, 그러니까 GK 스나크라고 하는 거를 상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에 적용하는지 보시면 그 1991년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느린 PC가 있는데 이 PC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슈퍼컴퓨터들이 계산을 빠르게 했을 텐데 근데 슈퍼컴퓨터들의 계산을 믿지를 못하겠어 내가. 그렇지만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느린 컴퓨터로 이 많은 슈퍼컴퓨터들이 계산한 게 맞게 계산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빠른 슈퍼컴퓨터는 GPU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느린 컴퓨터는 뭐 느리고 비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게 지금 요즘 있죠. 느리고 비싼 컴퓨터.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보면 몇 개 처리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계산한 다음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몇 개 처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컴퓨터의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이고 대신 믿을 수는 있죠. 신뢰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되는 건 GPU고. 그래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사실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그 바깥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GPU 같은 걸 써서 빠르게 해야 될 거고 그런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검증만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의 추세인 거죠. 첫 번째로 그 아웃소싱 컴퓨테이션, 즉 외부 서버에다가 계산을 던져주고 계산한 결과를 받고 나는 검증만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거에 이제 뭐 상업화 버전이 그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그 블록체인의 성능을 올려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외부 서버에서 거래를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만, 맞다는 결과만 실제 블록체인에 보내가지고 에런 블록체인에서는 검증만 하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GK 롤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 이더리움의 발전 추세가 이런 L2들이 당연히 많아질 거고 이 L2들을 어떻게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에런을 만드느냐, 그 바닥에 되는 블록체인을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브릿지. 아마 체인하고 체인이 있고 이 체인을 이제 연결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뭐 이드럼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있고 뭐 클레이튼도 있고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는데 이드럼에 있는 돈을 다른 블록체인에 옮겨주려면 우리가 중간에 이 돈이 일로 간다는 걸 이제 보장해주는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브릿지가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개 컴퓨터는 10개 기업 이 정도이기 때문에 브릿지가 사실 약간 고리이죠. 그래서 브릿지가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아마 랜섬웨어 이런 걸 잘 못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는 일종의 코 묻은 돈 뺏는 거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제 돈 많이 들여서 브릿지 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해킹하는 사람들 다 글로 가 있어서 랜섬웨어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브릿지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고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이 브릿지를 만들 때도 영지증명을 써가지고 한쪽 블록체인에 돈이 잘 디파짓되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검증함으로써 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주로 그러니까 검증이 빠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개발됐다고 보면 영시증명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이용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쪽으로도 이제 많이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영시증명을 써서 뭐 디지털 자산거래 서비스라든지 투표 서비스, 그다음에 아이디, 물류, 뭐 거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쪽에 적용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에 우리가 투표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투표에 그대로 올리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찍었구나 다 보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해서 올릴 텐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아마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투표를 하면 보게 되시는 게 블록체인 투표인데 블록체인에 올렸지만 블록체인 내용을 못 본다든지 그게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올린 걸 볼 수는 있는데 암호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문이 맞는 거는 모르죠. 그래서 암호문이 맞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중앙 서버에서 해줘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고 중앙 서버에서 암호문을 열어가지고 이 유권자가 누구고 포맷 맞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중앙 서버,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라 볼 수 있겠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나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암호화해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내용에는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종이 투표할 때 종이 찍고 나서 접잖아요. 접는 게 암호화라 보면 되고 근데 그 접은 종이에는 누구라는 정보는 없죠. 그런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진짜 유한 유권자가 만들었느냐라는 건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영지증명을 하는 거죠. 영지증명으로 뭘 하냐면 이 암호문을 만드는데 이 암호문을 만드는 사람은 이 유권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사실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보여주지 않죠. 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고 암호문도 맞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투표한 거 맞고 이런 사실들을 영지증명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두게 되면 그러면 내가 투표하고 나면 내 투표가 여기 저장된 거는 확인이 되죠. 왜냐 암호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지증명 확인해 보면 맞게 만들었다 다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맞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누가 한 건지는 모르고 내용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개표가 되게 되면 개표하는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투표를 이제 복화해가지고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신원은 모르죠.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를 다 합쳐가지고 개표를 만든 다음에 영지증명을 붙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투표들이 막 1000표가 있는데 이걸 개표하면 이 결과 나오는 게 맞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GK 보팅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CS에서 최고 획성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아마 유튜브에서 GK 보팅 데모 하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뒤에서 보셨던 폴스테이션 내용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그 핀번호 발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투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걸
보였을 거고 개표 결과는 아직 개표 결과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고 지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개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6표, 6표, 5표, 1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핀보를 발급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데모용으로 만든 거고 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NFC 카드 같은 걸 받아서 여기 기표소에 가서 대면은 그때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투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되고 영지증명 생성해서 투표하고 이제 컨펌 누르면 시간이 몇 주 좀 걸리잖아요. 한 3초 이렇게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영지증명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나서 투표를 하게 되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현장 녹음이 잡음이 녹음이 돼서 들은 거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QR코드 같은 것도 나오고 QR코드를 휴대폰으로 대보면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찍었구나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이 사실 투표 기기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1번 찍었는데 쟤는 실제로 2번한테 해놓고 그리고 너는 잘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QR을 찍게 되면 이 검증기가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암호화된 내용을 읽어와가지고 복구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만약에 2번으로 저장했으면 실제로 내가 보는 검증기에서도 2번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저장이 제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하는 기기도 해킹될 수 있겠죠. 둘 다 해킹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내 휴대폰이잖아요. 내 휴대폰이 가장 좋긴 한데 휴대폰을 우리가 투표할 때 꺼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매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게 이제 참관인 모드라는 게 있고요. 참관인 모드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정은 똑같은데 개표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참관인 모드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서 확인해보고 기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인 모드로 찍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GK 월릿이라고 하는 AML 규정을 만족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K 피오레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우리 FTX 사건 아시죠? FTX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맡겼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FTX가 다 딴 데 썼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중화된 거래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코인원, 뭐 빗썸 이런 거 쓸 텐데 거기에 계좌 만들어 놓고 뭐 거기에 암호화폐 예치해 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꺼내기도 하는데 그거 맡겨놨는데 거기서 안 갖고 있고 딴 데 썼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년 안에 망하면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소들이 내가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이 프루프 오브 리저브, 준비금 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마 블록체인이 이제 활발하면 활발해질수록 이런 기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이 곽강을 받았던 게 물류였죠. 물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일 수도 있고 거꾸로 따라가면 정품 인증도 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성공을 못하고 있죠.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록체인에다가 물류를 다 저장하게 되면 경쟁회사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경쟁회사가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못 보게 하려면 나만 써야 되는데 물류라고 하는 게 내 회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사도 여러 군데고 뭐 생산자, 소비자도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나만 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물류들은 보면 뭐 월마트, 그래서 월마트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물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써서 우리가 투명성을 제공하면서도 뭐 이런
경쟁사가 못 보게 하려면 프라이버시 지키는 물류밖에 안 되고 그런 걸 한 게 이제 GK 로지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POC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컨텐츠 거래, 블록체인 가지고 컨텐츠 거래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컨텐츠 거래 같은 것도 뭐 CD라든지 뭐 동영상 이제 이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 뭐 DID 1.0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의 일부만을 감추는 정도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 여러 개 있는데 뭐 은행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가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용도를 하려면 영지증명을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응용에 저희가 이제 영지증명을 써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지증명은 아마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로 계속 발전할 거고 블록체인 외에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도 많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크립토 대표 그리고 한양대 교수로 있는 오연옥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LG 여러 기업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고민들과 의문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과 고민과 의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뭐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블록체인 분야라든지 이런 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블록체인 쪽은 뭐 코인이나 토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치우쳐져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쪽을 보통 이제 카지노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투기에 가까운 거죠. 근데 사실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그런 뭐 얼마나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신뢰성을 주는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이번 강연을 통해서 좀 얻어가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